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달빛 아래 야담한 자락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닭이 목청을 틔우기도 전인 칠흑 같은 새벽, 연하는 본능처럼 눈을 떴습니다. 얇은 무명 이불 하나로는 막을 수 없는 냉기가 방바닥에서 올라와 그녀의 가냘픈 등허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서리는 윗목, 자릿기로 놔둔 물사발에는 살얼음이 얇게 껴 있었습니다. 연하는 소리 없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 마디마디가 삐걱거리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앓는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 못하는 벙어리였으니까요. 문고리를 잡은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끽 하는 낡은 경첩 소리가 혹여나 안방의 시어머니 잠을 깨울까. 연하는 숨을 멈추고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가 마당을 하얗게 뒤덮고 있었고 싸늘한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박혔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죄인의 그것처럼 조심스럽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은 연하는 부직갱이로 차갑게 식은 재를 뒤적였습니다. 어제 남겨둔 불씨가 다행히 살아있었습니다. 마른 솔갈비를 밀어넣고 입으로 후 불을 살리는 그녀의 볼이 홀쭉하게 패어 들어갔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올라와 눈을 찔러댔지만 연하는 눈물조차 닦지 못하고 솥을 닦았습니다. 쌀독을 여는 손길이 떨렸습니다. 쌀알 하나라도 흘렸다간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 뻔했기에 그녀는 바가지에 쌀을 담는 단순한 동작에도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에 손을 담그고 쌀을 씻습니다. 차르르 차르르 쌀 씻는 소리만이 적막한 부엌을 채웠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없어질 만큼 물은 찼지만 이 고통은 그녀가 겪고 있는 마음의 시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마솥에 물을 맞추고 뚜껑을 덮은 뒤 연하는 타오르는 아궁이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불꽃 속에서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의 얼굴이 일렁이는 듯해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에구머니나,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밥뜸이 안 들었느냐. 날카로운 고성이 부엌 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였습니다. 해가 중천은커녕 이제 막동이 트기 시작했을 뿐인데 시어머니의 호통은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연하는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벙어리라고 귓구멍까지 막힌 게야? 쯧쯧 들어온 복도 차버릴 상이라더니 아궁이에 불 때는 꼬락서니 좀 보라지. 장작을 그리 해프게 써서야 우리 집안 기둥뿌리가 남아나겠느냐? 시어머니는 솥뚜껑을 시끄러운 소리가 나게 열어젖히며 밥을 확인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구수한 밥 냄새가 났지만 노파의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굵은 주름이 자글자글한 손으로 며느리의 등짝을 매섭게 내리쳤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연하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입술만 꽉 깨물었습니다. 사랑채에서 남편이 헛기침을 하며 나왔습니다. 연하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애처로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남편은 며느리를 쥐잡듯 잡는 어머니를 보고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무관심이 매질보다 더 아프게 연하의 심장을 핥히었습니다. 소반에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고깃국, 정갈한 반찬을 차려 안방과 사랑채로 날랐습니다. 방 안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온기와 맛있는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지만 그 풍경 속에 연하가 앉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문밖 마루 끝에 서서 그녀는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처지가 마치 남의 집을 기웃거리는 거린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상이 물려 나왔습니다. 연하는 밥알이 몇 개 남지 않은 빈 그릇들과 생선 가시만 남은 접시를 들고 부엌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그녀는 식어 빠진 보리밥 한 덩이를 개밥그릇 같은 깨진 사발에 담았습니다. 국물도 없이 뻑뻑한 보리밥을 목구멍으로 넘기려니 자꾸만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배가 더 고파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담장 너머로 이웃집게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짐승조차도 주인에게 꼬리를 치면 따뜻한 밥을 얻어먹거늘 사람으로 태어나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했습니다. 연하는 가슴을 치며 밥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억울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늦은 오후 연하는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꽝꽝 얼어붙은 냇물을 깨고 방망이질을 하느라 손등은 터져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팡, 팡. 빨래 방망이 소리가 텅 빈 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냇가 건너편에서 동네 안악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댁 며느리 참말로 딱하기도 하지. 벙어리로 시집와서 저 고생을 하니. 쉿, 김진사 댁 마님 귀에 들어가면 어쩌려고. 그 노인네 성질이 보통인가. 동정 섞인 눈빛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연하는 못 들은 척 고개를 푹 숙이고 걸레처럼 낡은 남편의 속적삼을 문질렀습니다. 차가운 냇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갓 시집 왔을 때의 고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늙고 지친 여인만이 일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에 비친 자신을 향해 손을 뻗었다가 이내 물결을 흩트려 버렸습니다. 빨래를 한가득 이고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비단 옷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고 있는 것이 왠지 모르게 더 섬뜩했습니다. 아가, 이리 좀 와보거라. 시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연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빨래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의 젖은 손을 잡아 끌더니 알록달록한 비단 저고리를 대보았습니다. 내일이 내 시아버지 제사가 아니냐. 손님들도 많이 오실 텐데
며느리 꼴이 이래서야 내 체면이 서겠느냐. 장에 가서 이 옷감에 어울리는 놀이개 하나 사오너라. 시어머니는 엽전 꾸러미를 건네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받아보는 시어머니의 호의에 연화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혹시나 마음을 고쳐먹으신 걸까? 일말의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연하는 시어머니가 시킨 놀이개를 사기 위해 장신구 가게를 기웃거렸습니다. 화려한 은장도와 옷가락지들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때 가게 주인이 연하를 흘깃 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거지 같은 년이 살 돈은 있고 구경하는 거야? 연하는 말없이 품속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보였습니다. 주인의 태도가 순식간에 비굴하게 바뀌는 것을 보며 연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이 사람의 귀천을 만드는 세상. 그녀는 가장 단정해 보이는 옥놀이개를 하나 골라 품에 안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돌아가는 길 까마귀 한 마리가 머리 위를 빙빙 돌며 불길하게 울어댔습니다. 까악. 마치 앞으로 닥치리를 경고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집에 도착한 연하는 안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에게 놀이개와 남은 돈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최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야차처럼 변했습니다. 인연이 돈이 왜 이것밖에 안 남았느냐? 중간에 내년이 떼먹은 게지. 연하는 억울함에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손짓 발짓으로 놀이개 값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벙어리라고 봐줬더니 이제 도둑질까지 해? 내 이럴 줄 알았다. 근본 없는 년을 며느리로 들인 내 죄지. 최 씨는 옆에 있던 긴 담뱃대로 연화의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퍽. 뼈가 울리는 고통에 연하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것은 호의가 아니라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아 내쫓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연하는 헛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멍든 어깨가 욱신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비쳤습니다. 연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입가에 닿았습니다. 짰습니다. 그녀의 인생처럼 짜고 썼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당해야만 하는 이 현실이 저주스러웠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도끼가 순하기만 했던 그녀의 눈동자에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시아버지의 제사. 온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그녀는 이 지옥을 끝낼 결심을 합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만큼. 제삿날 아침 집안은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담장을 넘어온 동네에 진동했습니다. 연하는 부엌 구석에 처박혀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손등에 튀어 붉게 부어올랐지만 호호불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일감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솥뚜껑 위에서는 동태전, 육전,
산적 꼬치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지만 연화의 뱃속은 이틀째 텅 비어 있었습니다.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그녀는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갓 구운 전 하나를 집어먹고 싶은 충동이 일었으나 부엌 문틈으로 감시하는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초리가 느껴져 그저 눈으로만 먹어야 했습니다. 음식은 산더미처럼 쌓여가는데 정작 그 음식을 만든 사람에겐 콩고물 하나 떨어지지 않는 비정한 현실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자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마을 유지들과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사랑채는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시어머니인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몸이 성치 않아 제가 다 준비했답니다. 벙어리라 손끝이 야무지질 못해서. 그녀는 손님들 앞에서는 며느리를 감싸는 척했지만 부엌으로 들어와서는 연화의 팔뚝을 꼬집으며 속삭였습니다. 상 드리거라. 손님들 앞에서 칠칠맞게 굴면 그땐 정말 쫓겨날 줄 알아라.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무거운 교자상을 들어 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태도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저 사랑채의 웃음소리가 마치 악기들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향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화는 병풍 뒤에 그림자처럼 서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때 술잔을 나르던 연화의 발이 문지방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 소리 없는 비명과 함께 연화가 중심을 잃었고 술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와장창 깨졌습니다. 귀한 청주가 시아버지의 지방종이 위패 위로 튀었습니다.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연화에게 꽂혔습니다. 그것은 경멸과 조롱의 눈빛들이었습니다. 이 망할년이 감히 시아버지 제사상을 망쳐. 시어머니의 고함이 천둥처럼 떨어졌습니다. 남편조차 벌떡 일어나 연화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고개가 돌아가고 입안이 터졌습니다. 재수가 없으려니 벙어리년이 들어와서 집안을 망치는구나. 당장 끌어내라. 친척들이 혀를 차며 수군댔습니다. 근본 없는 년은 어쩔 수 없어. 연화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은 핏물이 입가에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짐승처럼 떨던 눈동자가 차갑게 식으며 섬뜩한 광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하인들이 그녀를 끌어내려던 순간 연화가 그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장정인 남편이 비틀거렸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점잔 빼고 앉아있는 친척들을 하나하나 노려보았습니다. 그 서늘한 기운에 압도되어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제사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네, 내년이 미쳤느냐? 거기서 당장. 연하의 두 손이 제사상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기압과 함께 상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우당탕탕, 콰르릉, 거대한 굉음과 함께 산처럼 쌓였던 전과 과일, 탕국이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바닥으로 흩뿌려졌습니다. 향로가 구르고 지방이 국물에 젖어 찢어졌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방 안.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음식물 파편을 피하느라 우왕좌왕했습니다. 난장판이 된 제사상 한가운데 연하만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벌려 소리 없는, 그러나 그 어떤 고함보다 끔찍한 웃음을 토해냈습니다. 꺽꺽 하는 기괴한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하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꺼내 시어머니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고리대 금놀이를 하며 마을 사람들을 착취한 장부와 며느리의 친정 재산을 가로채려 꾸민 가짜 차용증이었습니다. 종이가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지자 그를 아는 친척 하나가 그것을 집어들고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형수님, 이게 다 뭡니까? 며느리 친정 논밭을 뺏으려고 사기극을 벌이셨소? 모든 진실이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털썩 주저앉았고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그들을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본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이후 시댁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고 관아에서 조사가 나와 시어머니의 부정부패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가세는 기울었고 호의호식하던 그들은 하루아침에 비렁뱅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반면 연하는 친정에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늦은 봄 연하는 짐을 꾸려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서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폐가처럼 변해가는 옛 시댁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연하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벙긋거려 보았습니다. 말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녀는 마음으로 세상에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유라고.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을 살게 되었다고. 따스한 봄바람이 그녀의 치맛자락을 살랑거렸습니다. 연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넓은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모진 구박 속에서도 끝내 희망을 잃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한 연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꽉 막힌 가슴이 뻥 뚫리는 통쾌함을 느끼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작은 관심이 더 재미있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더욱 놀라운 야담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